제5장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4001번의 세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자, 이 메뉴는 기본적으로 계정 과목이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1번부터 999번까지 회사에서 쓸만한 것들 여기 커서를 놓고 999번 쳐볼게요. 그 밑에 뭐 특수한 것도 있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미 다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회사가 다 같은 이름을 쓰는 게 아니니까 우리 회사의 뭐 기업 경영 성격에 따라서 어떤 특수한 계정 과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빈자리라는 뜻이거든요. 아무데나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당좌자산이 만들어야 되는지 유형자산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코드 범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요 범위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또 무형자산 누르면 여기서 무형자산 출발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당좌자산인지 재고자산인지, 그래서 그것들 속에 빈자리를 찾아서, 그게 빈자리가 이런 얘기거든요. 사용자 설정, 거기에다가 필요한 거를 추가로 만든다. 이게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이, 계정 과목이 하는 얘기고, 적용라는 것도 있는데, 적용은 일종의 어떤 전표를 입력할 때 자주 사용되는 내용물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번호를 찍으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누르면 이 판매비와 관리비도 정렬이 되죠. 복리후생비 하나 눌러볼게요. 이게 요런 것들을 남들이 복리후생비라고 하니까 미리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입력을 할 때는 번호만 찍으면 이 글씨들이 자동으로 찍히도록 하는 기능이 이 적용이에요. 그래서 뭐 실제 문제 풀이는 어려운 게 아닌데 내용물들 좀 알아놔야 될 게 있으니까 한 번만 살짝 들어만 보시면 돼요. 자, 이 계정 체계를 보면 이 101번부터 999번이 어떤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에 자산이 나왔고요.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나왔고, 그 다음 끝나면 부채 나오고, 그거 끝나면 자본 나오고, 이렇게 정렬이 돼 있구나. 그 다음 그게 끝나면 손익계산서 항목인 수익이 나오고, 그 쭉 끝나면 비용이 나오네. 뭐 영업의 수익 비용, 이렇게 수익 다 나오고 비용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업 수익, 영업 비용,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정렬이 되는구나. 그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즉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항목이 정렬이 돼 있구나. 101번부터 999번까지 시험하고 무관하니까. 그 다음에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쓸 것 같은 것들이 다 등록이 돼 있고, 빨간 건 중요하니까 고치지 말고, 고치고 싶으면 만들고 싶은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그 중에 요렇게 돼 있는 거, 사용자 설정은 완전히 비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건드리고 싶으면 여기다 이거를 직접 안 쓸 것 같은 거 하나 골라볼게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커서를 놓고 직접 고치시면 돼요. 검정색이니까 여기다가 놓고 직접 이렇게 고치시면 돼. 그런데 빨강색은 중요하니까 커서가 안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커서가 안 들어가죠. 근데 기어코 고쳐야 되겠다, 안 쓸 것 같은 거 하나 한번 선택해 볼게요. 998번 커서 안 들어가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2를 눌러 볼게요.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뭐 암기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컨트롤 F2 이렇게 하면 빨강색도 고칠 수는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101번 쳐볼게요. 검정색은 직접 입력해서 고치면 되고, 빨강색은 커서가 안 들어가도록 돼 있으니까 컨트롤 F2 키를 눌러서 고치면 되는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현금은 성격이 뭐 있겠냐? 일반이다. 예금이니까 성격이 예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단기 매매증권은 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고, 적금은 적금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800번대에 뭐 급여는 인건비라고 되어 있고, 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경비라고 되어 있고, 뭐 그냥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 쓰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제조업을 다루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요 코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계 1급에서는 요 번호를 쓰게 되고요.
나머지 안 쓰고,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제조업을 다루지 않으니까 여기 500번부터 여기 800번까지는 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800번대의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 수익만 사용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래서 같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딱 하나만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번호가 511번을 치면 복리후생비죠. 611번 복리후생비거든요. 또 711번 얘도 복리후생비, 811번 복리후생비. 어떤 복리후생비라는 전표를 입력하고 싶으면 이름이 같은 이름이 4개가 나오는데 뭘 쓰냐면 우리는 요거만 쓴다는 얘기야. 요거. 나머지 511 사용하지 않는다. 611, 711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뒤에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뭐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게 108번 눌러볼게요. 보면은 대손충당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같은 이름이 여러 개예요. 뭘 써야 되냐? 이 충당금이라는 거는 이론 시간에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테니까 어떤 자산의 차감 항목인데 외상 매출금에서 차감하는 대손충당금은 요 번호를 써야 되고 그래서 관계가 108번에서 관계가 있는데 차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받으름의 대손충당금은 111번을 써야 이렇게 차감해 줍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111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계정 과목은 이름을 쳐줘서 나오는 이름을 쓰면 되지만 이 충당금은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다.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자산에서 관계가 걸려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 자산에 바로 아래 번호를 써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비슷한 게 또 있는데 조금 206번 쳐서 내려가 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 유형자산의 차감 항목입니다. 뒤 유형자산 편에서 배우실 거예요. 얘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산에 관계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차량 운반고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바로 밑에 번호 거를 써야 되고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바로 밑에 걸 써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나중에 75페이지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할 텐데 자 보니까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있고 숫자가 뭐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요거를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왜 빼야 되는지 이론을 배우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받으름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서 요걸 뺐어요. 자, 근데 요거를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냐? 현금을 찾아서 입력하면 되겠지.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 근데 대손충당금이라고 치면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그림처럼 외상매출금 밑에서 이렇게 바짝 붙어서 이렇게 빼주려면 이 외상매출금과 관계가 걸려있는 충당금을 써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109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번호를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때 자, 이 외상매출금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충당금은 누구를 써야 되냐면 바로 요걸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지금 이 그림처럼 요 밑에서 바짝 붙어서 이렇게 뺀다. 그 다음에 받으름 치고 그 이 충당금은 누구 걸 써야 되냐면 바로 밑에 있는 요 이름을 써야 이 그림처럼 그려준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차량 운반금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뭔지 몰라도 일단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밑에 붙어서 빼주려면 차량 운반구의 바로 밑에 있고 비품의 바로 밑에 있고 관계가 차감이라고 돼 있고 성격이 차감이라고 돼 있고 관계가 바로 밑에 번호. 자, 208번 쳐볼게요. 자, 차량 밑에 감가상각, 비품 밑에 감가상각 이 번호를 써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요 번호는 요 이름들은 상식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바로 밑에 있는 번호를 써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교 잠깐 볼게요. 조교는 일종의 메모인데 뭐 지금 내용은 많지만 뭐 실습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조교라는 얘기는 일종의 메모예요. 메모인데 현금 조교라는 게 있고 대체 조교라는 게 있어요. 현금 조교는 8개가 있고 대체 조교는 2개야. 일단 조교가 메모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가서
뭐 회사부터 만들어서 계정 과목 세팅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전표가 거래가 발생하면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 10월 달쯤에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이 내용은 잘 물러도 됩니다. 출금 전표 복리후생비 뭐 저거 빼고 1,000원. 자, 예를 들어서 직원의 임직원의 복리후생비가 지출되면 돈이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끊는 거거든요. 전표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차변이 복리후생비, 대변이 현금이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복리후생비인 줄 알겠어요. 근데 뭘 해서 복리후생비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 직원이 회식을 했는지 뭐 야유회를 갔는지를 쓴단 말이죠. 근데 이거다 매번 이렇게 회식 때 이렇게 치려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자주 쓸 것 같으면 만들어 여기다가.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많이 쓸 것 같은 걸 만들란 얘기지. 예? 그래서 회식 때하고 여기다 회식 때 5번이구나. 그러면 5번 이렇게 눌러서 자동으로 찍는다는 얘기예요. 많이 쓸 것 같은 거. 근데 잘 보니까 요게 지금 8개가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즉, 이 전표를 입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조교는 8개, 요 상단 아니면 하단인데, 요 전표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어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건너뛸게요. 복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엔터 치면 복사되니까 빼고. 요거를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분계는 똑같아. 차변의 복리후생, 대변의 현금, 얘도 마찬가지로, 차변의 복리후생, 대변의 현금. 근데 얘를, 요런 걸 보고, 출금 전표라고 하고 이걸 대체 전표라고 해요. 얘한테 커서를 갖다 대면 조교가 2개밖에 안 보여. 즉 이쪽 조교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계정 과목을 통해서 어떤 전표를 입력할 때 출금 전표나 입금 전표를 쓰면 이쪽 조교를 보여줄게. 그렇지 않고 네가 차변 또는 대변으로 입력하면 이쪽 조교를 보여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조교라는 것은 자주 쓸 것 같은 내용물들을 미리 입력해서 뭐 3번, 4번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냥 번호로 찍으면서 사용하게 하는 일종의 전표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메모다라는 기능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 기능은 뭐 뒤 시간에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거니까 삭제하고 삭제한 데이터를 완전히 비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대한 대충적인 얘기예요. 뭐 별로 어렵진 않죠. 뭐 하다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검정색은 곧바로 이렇게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갖다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 이제 제가 말한 걸 다 적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를 쭉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얘기 한번 해볼게요. 통합계정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론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있어. 자,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을 묶어서 우리는 매출채권이라고 한다. 이걸 배웠단 말이야. 그럼 나는 뭐 이렇게 대변에 이게 지금 잘 몰라도 돼요.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매출이 생겼고 외상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매출채권을 하고 싶은 건데 매출채권이라는 게 없잖아. 예? 이것은 외부에 보고하는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없다고 해서 시험에서야 무슨 번호로 무슨 이름을 써라 그러는데 내가 회사 가서 나는 매출채권을 쓰고 싶은데 없네. 그래서 여기다가 막 매출채권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실무상 내부적으로 쓰는 이름이고 그것들을 외부에 보고할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받으시면 돼요. 외부에 보고되는 재무상태표에 보면 이렇게 보면 통합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아까 말했던 매출채권을 봐봅시다. 네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름을 쓰면 요런 것들을 쓰면 네가 보는 이 관리용은 내부에서 쓰는 거거든요. 내부에서는 요 이름이 따로따로 보이고 요것은 밖에 사람들은 이런 이름이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매출채권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요게 제출용을 선택하면 요 이름으로 통합이 되니까 계정과목 조교 등록에 가서 매출채권이 없다고 해서 혼자 매출채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지 통합해 주는 거지 지 혼자 막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격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빨강색은 특수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고칠 수 없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2 키를 누르면 이게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따라하기를 통해서 매뉴얼을 좀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최대 D 4001번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 등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회사를 4001번을 선택하고 선택했죠.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가서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 127번에다가 카드 미수금 성격 일반을 만들래. 그러면 127번이라고 번호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긁고 내려가지 말고 그냥 커서 여기 있죠. 127이라고 치면 바로 그 자리로 가요. 번호 누르면. 그러면 이제 커서를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카드 미수금이라고 하라고 그랬죠. 자, 성격은 일반이라고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 없고 이렇게 이게 다예요. 자, 여기 이제 카드 미수금 여기 127번이 사용자 설정에서 바뀌었는데 여기는 지금 바뀌어 있지 않죠.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름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프로그램이 이렇게 버그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이게 껐다가 다시 들어가면 이제 바뀌어요. 껐다가 다시 들어가서 127번을 치면 이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고쳤는데 이게 안 바뀌면 나중에 껐다가 키면 바뀌는 걸 하고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 두 번째가 계정 과목 코드 811번에 복리후생비의 현금 조교 넘버 6에 직원 자녀 학자금 지급을 입력하래. 그러면 일단 811번에 번호를 알려줬으니까 코드 811번을 입력을 해요. 그럼 이게 복리후생비잖아요. 그것에 현금 조교에 6번에다가 여기 6번이 사용되고 있는데 빈자리에다가 치라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여기를 건드리니까 검정색이죠. 그대로 놓고 그냥 덮어 씌우면 됩니다. 학자금 지급 이렇게 띄어쓰기가 채점 대상은 아니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있는 거 고치는 거 새로 등록하는 거 어디 조교에다가 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얘기예요. 번호 알려줄 테니까 무슨 이름으로 계정 과목 만들거나 어떤 계정 과목에 현금 조교, 대체 조교 만들거나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제됐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세연상사를 선택하시고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하십시오. 1번 외상 매입금과 관련해서 조교 내용이 빈번하게 발생되니까 조교를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의 조교란을 다음과 같이 고치십시오. 대체 조교 6번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회사를 4002번으로 바꿀게요. 회사 4002번 바꾸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가서 자, 문제에서 외상 매입금의 조교를 만들었는데 내가 외상 매입금의 번호를 알면 그냥 바로 251 이렇게 치면 좋겠지만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최소한 외상 매입금이 부채구나 유동부채 선택하고 여기 있네 이렇게라도 찾아야 되는데 아예 몰라.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고 있으면 시험 끝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하다 보면 이제 최소한 여기까지는 알게 돼요. 유동부채 정도에서 찾아야지 여기서부터 뒤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 조금 더 빨리 찾고 싶으면 여기 코드 있죠. 커서를 여기다 놓고 코드를 눌러서 이름을 쳐요. 외상 매입금 하고 엔터를 치면 그 외상 매입금을 찾아줘요.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력이 되면 이런 기능 안 씁니다. 그냥 가장 실력이 많으면 이렇게 치게 돼요. 251번 이렇게 다시 가장 실력이 좋으면 이렇게 치게 되고 조금 실력이 낮으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찾게 되고 아예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제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외상 매입금 선택한 다음에 대체적용 6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체적용 6번을 선택했는데 이미 등록이 돼 있네. 근데 거기다 덮어 쓰면 되지. 뭐라고 했냐면 대체조교 6번에 외상 매입금 지급 보통 예금 인출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도 빨리 치다가 보토 예금 인출 자, 이렇게 하면 틀릴까 맞을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무슨 시험이냐 이게 한글 검정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오타가 났다고 해서 채점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6번에다 해야 되는 걸 여기다 하거나 대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하거나 6번에다 해야 되는데 7번에 하거나 이런 것은 컴퓨터가 채점 낼 수 있겠죠. 사람이 안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참고 일부에 대해 1년분 임차료를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를 합니다. 다 그냥 부연 설명입니다. 결과는 뭐냐? 144번에다가 요 이름을 만들어라. 그리고 현금 조교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만 한 소리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번호 알려줬으니까 144번을 치시면 되잖아요. 144번 놓고 자, 여기 오른쪽에 커서 옮기고 이름은 선급 임차료라고 입력하고 성격은 일반이라고 했잖아. 3번 누르고 자, 여기 안 바뀌는 거 무시하고 그 다음에 현금 조교 여기다 놓고 1번 기간 미경과 임차료 계상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출제된 문제. 그 다음에 3번 직원들에게 매출 중진 성과급 다 헛소리예요. 결과로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에다가 현금 조교 2번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가 몇 번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이걸 치거나 아니면 여기를 눌러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 여기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것에 현금 조교라고 했어요. 2번에다가 직원 성과급 지급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조교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 계정 과목의 대체 조교 8번에 요거 만드시래.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커서를 놓고 접대비를 찾습니다. 이렇게 또는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여기다 놓고 접대비를 치거나 근데 접대비를 쳤는데 요런 걸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513, 613, 그 다음에 663, 713을 쓰면 안 돼. 왜냐면 판매비와 관리비 걸 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800번 때만 써요. 판매비와 관리비 선택하고 컷을 살짝 옮겼다 갈게요. 요거를 써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것의 대체조교 8번. 대체조교 이 자리죠. 조금 내려가 봤더니 8번이 비어있네요. 8번에다가 거래처 명절 선물비라고 하고 입력하고 나니까 번호대로 정렬이 되네요. 됐죠? 자, 내용은 뭐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아 보이지만 출제된 형태는 딱 이 정도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쭉 밑에 내려가 보면 해설이 있고 지금 여기서 형태가 뭐였어요? 지금 출제된 형태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지문에 따라서 해당 코드 번호 주잖아. 번호에다가 계정 과목을 직접 등록을 하거나 뭐 수정을 하거나 등록하는 거나 수정하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현금 조교에다가 하든지 대체 조교에다가 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 번호에다 등록하라. 이런 형태가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출제되는 형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에서 출제되는 문제, 거래처 등록에서 출제되는 문제,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못 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